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이 함께 마련한 랜선 건강교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선희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봄철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환절기 건강도 조심하시면서 아무쪼록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상담하고 또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눈에 찾아오는 노화, 백내장과 황반변성이 되겠습니다. 경희의료원에서 이 백내장과 황반변성 치료의 명의로 알려주셨죠. 경희대학교 병원 안과의 김기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희대학교 병원 김기영입니다. 네, 저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교수님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경희의료원 안과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주로 환자 보는 분은 이제 망막 질환,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황반변성이나 뭐 당뇨 망막증 같은 망막 질환을 보고 또 이제 노년성 질환이 또 흔하기 때문에 백내장도 같이 보고 수술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화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특히 노화 중에서도 안구에 찾아오는 노화가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시야가 뿌옇거나 또는 황반변성 증세가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 관심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영환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백내장과 황반변성의 여러 가지 치료 증상 그리고 또 앞으로의 수술 방법 등에 대해서 또 자세히 얘기를 들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또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유튜브 경희의료원을 검색하시거나 또는 랜선 건강교실을 치시면 그곳의 채팅창을 이용해서 여러분께서 또 궁금한 내용을 상담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함께 또 여러분 준비를 마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를 가지고 이 백내장과 황반변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이 백내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수술 중에서 상위 3위를 차지하는 수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2021년과 2년에 이제 국내에서 총 이제 전체 병원에서 시행됐던 수술 건수를 통계로 한 건데요. 네. 뭐 보시면은 1위가 백내장 수술로 무려 거의 뭐 80만 건에 가깝고 네. 뭐 2위 같은 척추나 뭐 치액 수술에 비해서 거의 뭐 4배까지 상회하는,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제 가장 많이 시행받고 많이 환자분들이 받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다는 거를 네. 한번 이제 실제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실감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나이가 들수록 시야가 뿌옇다 이런 증세를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러면 이 백내장이라는 것이 어떤 질환인지 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백내장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은 그 카메라에 비교했을 때 그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에 혼탁이 오는 것이 이제 백내장이라고 딱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백내장의 위험 인자는 어떤 것이 될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위험 인자를 이제 알아보고자 하면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나이입니다. 나이여서 네. 대략 통계를 국내에서 내보면 60대 정도에서 한 절반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이제 70대로 넘어가게 되면 뭐 80%, 그래서 거의 그렇게 대부분 많은가요? 백내장이 이제 나이에 의해서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기전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결국 이제 그러니까 노화로 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수정체의 단백질이 이제 뭐 좀 변화하거나 또는 이제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또 많이 있게 되니까 이제 단백질이 또 이제 당화가 되거나 또는 세포가 어떤 노화 때문에 용해가 돼서 하얗게 변하는, 결국 이제 노화로 대부분 기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60대부터는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혹시 60대 이하인 경우에도 많이 발생을 하나요? 그래서 이제 나이 이제 평균을 이제 봤을 때 60대 정도고요. 물론 실제적으로 40대나 50대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근데 이제 보통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제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검사를 해보기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김영환 씨라는 분이 벌써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백내장 수술은 증상 발견 후 얼마 정도 지나서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가장 많이 환자분들이 주시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발견되는 게 좀 이제 사람마다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요즘 워낙 뭐 검진이 많이 이제 널리 퍼져 있어서 실제로 이제 초기 때 검진되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백내장이 조금 증상이 약간 이제 아까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뿌옇거나 시력이 떨어져서 초기 때 발견이 됐다면 바로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좀 진행이 되고 아마 이제 실제 검사했을 때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 실제로 사진을 찍어봤을 때 검사가 심해지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꼭 증상 발견과 수술까지 거리가 딱 얼마다 이렇게 설명드리긴 힘들고요. 실제로 그 안과 검사, 안과 의사 소견과 환자분의 증상을 혼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까요? 보통 증상이 느리게 발견된다면 뭐 5년 이상 걸린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김명환 씨처럼 여러분께서 백내장과 또 황반 변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유튜브 랜선 건강교실을 검색하셔서 그곳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저희가 이제 백내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백내장에도 여러 가지 그 종류 중에 노년 백내장이 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어떤 증상이 가장 주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증상은 일단은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저희 이제 외래 왔을 때 호소하는 증상들을 좀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네. 가장 흔한 거는 뿌옇게 보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침침하다, 뭐가 이렇게 껴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이 뿌연 게 가장 큰 증상이고요. 뿌연 거요? 예, 네, 뿌옇게 보여서 뭐 어떤 분들은 뭐 그 버스 번호가 제대로 안 보인다, 뭐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가까이 와서야 이제 선명히 보이고 멀리서는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척 하는데 뿌얘가지고 안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할 정도로 이제 뿌옇게 보이신다는 증상이 제일 많고요. 이제 그 외에 좀 증상들은 이제 글씨나 뭐 이제 이런 TV 자막 같은 게 겹쳐 보인다고 하십니다. 원래 이제 네. 하나로 또렷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제 약간 이중으로 보여서 불편하시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아, 그러니까 뿌옇게 보이는 것 이외에도 그렇게 겹쳐 보이는 것도 증상. 백내장 예, 증상이요. 그것도 백내장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이제 또 혹시 이제 글이나 뭐 핸드폰 많이 보시게 되면 옛날에 이제 돋보기 쓰면 이제 노안이 와서 돋보기 쓰고 잘 봤는데 이제는 돋보기를 쓰나 안 쓰나 똑같이 안 보인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노안이 아니고 이제 백내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 이제 안경을 써도 안 보이면은 이제 그건 백내장을 의심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낮과 밤 이제 밝고 어두운 것을 비교해 볼 때 네. 보통적으로 이제 어두울 때 좀 더 안 보여야 이게 이제 맞지 않나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실제로 백내장이 심하신 분들은 오히려 밝은 곳 낮에 뭐 이렇게 햇볕 쨍쨍할 때 오히려 더 뿌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동공이 커지면서 이제 백내장으로 인한 혼탁이 조금 더 심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뭐 눈부심 같은 것도 밝은 데서 네. 심하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또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이제 갑자기 글씨가 잘 보인다는 분이 있습니다. 갑자기요? 네, 네. 오히려 그래서 백내장을 진단 받았는데 뭐 시간이 지나니까 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뭐 백내장 자체가 좋아질 수는 없고요. 백내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 백내장이 생기다 보면 도수가 변합니다. 그래서 근시 안경을 썼던 눈이 오히려 이제 안경을 안 써도 되는 눈이 될 수 있어서 이제 그거는 도수의 변화로 내가 이제 글씨가 잘 보이는 거지 실제로 백내장이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김바다 씨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글씨 조금 키워주시겠습니까? 네, 어머니께서 한쪽 눈은 습성 황반 변성입니다. 나머지 한쪽은 건성 황반 변성인데요. 현재는 산정 특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0.1이 계속 나와서 주사 치료제 같은 아일라 같은 주사 치료제를 받지 못하는데요. 지금 황반 변성은 지금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은 백내장을 얘기를 하고요. 잠시 후에 교수님께서 황반 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제가 백내장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백내장의 종류, 증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내장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술적 치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제가 자세히 써놓지는 않았지만 뭐 안약이라든지 뭐 영양제 이런 걸 혹시 이제 없지 않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안약이나 먹는 약은 뭐 보조제 정도의 기능에 불과하고 결국 그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뽀얀 수정체를 제거하고 이제 네. 그 자리에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넣어야지 이제 실제로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백내장의 치료는 결국 이제 수술이라고 알고 계시면 일단 되고요. 수술에 대해서 뭐 간단히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네. 일단은 뭐 다른 큰 수술처럼 이게 전신 마취를 하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기관 삭관을 하든지 이런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요. 이제 눈에 보통 이제 안약, 마취제, 그래서 안약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제 어떤 그런 통증 같은 건 최소화 시켜서 수술을 하고요. 네. 그리고 보통은 수술 시간이 뭐 한 10분 내외, 저 같은 경우는 짧네요. 10분 네. 내외에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조금 통증이 있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좀 참으시라고 하면 충분히 환자분 다 참으실 수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뭐 입원을 할 필요도 없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전에 수술하기 전에 오셔서 잠시 이제 병실에 계셨다가 바로 갈 수 있는 당일 수술이 가능한 수술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뭐 바로 다음 날부터 생활도 할 수 있고 하셔서 크게 이제 뭐 휴가를 내거나 뭐 그러실 필요는 없이 간단히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백내장 왼쪽 오른쪽일 경우 한쪽 수술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좀 기다렸다가 하라 그러는데 교수님께서는 한꺼번에 다 하시나요? 그것도 이제 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그 술기 자체가 뭐 한 10여 분이기 때문에 뭐 두 쪽을 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게 어쨌든 뭐 한쪽을 하고 좀 회복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또 뭐 한 달 정도 떼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환자분이 또 뭐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뭐 바로 하기를 원하시거나 하면은 뭐 하루 하고 뭐 바로 다음 날 하기도 하고요. 뭐 불가피하면 동시에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딱 정해진 원칙은 아니고 그런 환자분의 상태나 그런 네. 스케줄이나 뭐 저희 고려해서 그거는 이제 미리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랜선 건강교실에는 경희대병원 안과의 김기영 교수님과 함께 백내장과 또 황반 변성에 대한 이 안구 질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 랜선 건강교실 경희의료원으로 들어오셔서 채팅으로 또 상담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일단 백내장 치료 수술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상담을 네네. 받아보죠. 네. 그러면 수술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술로 치료를 한다라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수술에는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진 3장을 좀 이제 사진 아니고 모식도를 좀 네. 이제 해놨는데 이제 첫 번째 사진에는 이제 수술 기구 이제 저희가 초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이렇게 눈 각막 절개창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딱딱한 수정체를 이제 열로 흡수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그 수정체를 다 깨끗이 이제 흡수하게 되면 그 비게 되니까 그 공간에 이제 인공 수정체가 들어가는 게 이제 두 번째 네.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공 수정체가 요즘은 이제 개발이 많이 돼서 이제 접힙니다. 잘 접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말려 있던 게 이제 쭉 펴지면서 나오는 과정이 두 번째고요. 네. 또 세 번째 보면 이제 수술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인공 수정체가 이제 원래 수정체가 있던 자리에 딱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 이제 완전히 잘 된 세 번째 수술의 모식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수정체 수술을 하는군요. 네. 그렇다면 이 수정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많이 요즘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수술을 이제 받긴 받는데 이제 나는 어떤 수정체를 쓸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한번 수정체를 넣게 되면 특별한 일이 있지는 않는 한은 이제 평생. 평생. 평생 쓰기 때문에. 평생이라면 기간은 어느 정도 몇 년 정도인가요? 대략? 끝까지죠. 네, 네. 끝까지. 네. 그럼 뭐 3, 40년도 가능한가요? 네네, 뭐 이렇게 딱히 수명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간혹 너무 이제 오래 되시면 이제 렌즈가 뭐 좀 지저분해진다든지 뭐 좀 이렇게 삐뚤어진다든지 하면은 이제 뺄 수는 있지만 이제 보통은 그냥 이제 평생 쓴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처음 수술할 때 이제 어떤 렌즈를 쓸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가장 크게 나누면 첫 번째 위에가 이제 단초점이라고 해서 초점이 하나다. 네. 초점이 하나인 수정체고요.
밑에 이제 약간 이제 원이 이렇게 있는 동심원들이 그려 있는 거는 이제 다초점, 그래서 초점이 여러 개다. 그래서 다초점 수정체고요. 단초점은 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초점이 하나가 잡힙니다. 그래서 가까이를 잘 보고 싶으면 이제 가까이에 단초점을 맞추게 되고, 나는 뭐 멀리 뭐 TV나 어떤 멀리 생활할 때가 잘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먼 쪽에 단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근시, 원시처럼 가까운 곳을 잘 본다, 잘 본다, 먼 먼 곳을 곳을 잘 잘 본다. 본다. 그걸 예. 택하는군요. 택해서 선취하게 되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단점이 이제 안경을 또 써야 도움을 되겠네요. 안경을 그래서. 써야 되기 때문에 수술 받으시는 분들 중에 좀 나는 안경을 쓰기 싫다 하신 분들은 이제 다초점 이런 걸 네. 선택하게 되는데요. 근데 다초점은 마찬가지로 초점이 하나가 아니고 이제 멀리도 좀 잡히고 가까이도 잡히기 때문에 굳이 안경을 안 써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게 네.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초점이 하나가 아니라 가까이와 멀리 두 개 또는 여러 개 이렇게 잡히는 거를 다초점 수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김무종 씨께서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8년 전 백내장 수술과 단초점 렌즈를 삽입했습니다. 3개월은 정말 잘 보였는데 그 뒤로 계속 뿌옇게 보이더니 이젠 뿌옇게 보이던 것이 너무 심해지네요. 수술한 병원에서는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망막이 붙어야 하는데 붉어야 하는데 하얀색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약을 처방해 주는데 차도가 없어요. 다른 병원을 가봐야 할지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막막이 하얀색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단초점 렌즈를 삽입하셨다고 네, 네. 하네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죠. 보통 반초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초점 자체가 크게 문제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김우종님께서 이제 좀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망막에 좀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좀 저 정확히 보자면 원래 망막 색깔은 이제 붉은 게 맞고요. 그게 혈관이 있기 때문에 붉은 게 맞는데 이제 하얗다는 거는 제가 추측하기로 이제 혈류가 잘 안 통했을 때 이제 약간 색깔이 좀 하얗게 변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백내장 쪽은 아니고요. 어떤 망막의 혈류 장애, 뭐 혈관이 막히거나 이런 쪽일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정확히 병명을 좀 알아서 이게 치료가 뭐 혈관을 좀 개선을 시키는 주사 치료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뭐 먹는 약을 먹어야 되든지 뭐 혈류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뭐 저쪽 병원 일단 안과는 가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안과에서 정확히 병명이랑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는 다시 한번 상담이 필요하실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럴 때 혹시 단초점 렌즈를 끼었던 것을 빼고 다초점으로도 할 수 있나요? 이제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제 단초점을 이제 수정체를 잘라서 빼고 다초점을 넣을 수는 있는데 이제 방금 문의 주신 것처럼 이제 망막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는 아무리 좋은 수정체를 써도 네. 시력 개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망막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망막 치료를 다 보고 이제 수정체는 그 치료가 된 이후에 하셔야 이제 완벽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단초점 삽입을 하는 것과 다초점 렌즈 삽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각 인공수정체와 관련해서 단초점과 다초점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게 무조건 이제 혹자는 뭐 그러니까 다초점이 당연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 렌즈가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덜컥했다가 단점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나서 불편을 소소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정확히 좀 알고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앞서 말한 건 단초점이라는 건 이제 한 곳에 그러니까 근거리, 뭐 원거리에 한 곳에 100%를 맞추기 때문에 시력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나는 주 생활이 그러니까 가까이는 잘 안 본다. 나는 멀리 본다 주로. 그러면은 멀리 100%를 맞추는 게 당연히 시력 퀄리티가 좋겠고요. 네. 나는 멀리는 안경 쓰고 가까이를 주로 이제 업무를 가까이서 안경 벗고 많이 하기 때문에 가까이 시력 퀄리티가 중요하다 그러면 가까이에 100%를 맞추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네. 단초점이
단점으로 안경을 쓰긴 하지만 뭐 안경 쓰는 거에 크게 거부감이 없거나 뭐 혹은 젊을 때 어릴 때부터 안경을 썼던 분들은 네. 안경을 쓰고 내가 벗고 필요한 곳에 100%로 시력을 퀄리티를 올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단초점은 이제 그런 장점이 있게 되고, 다초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이 여러 개가 되는 건 장점이지만 네. 그게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100%라는 것을 나눠 쓰기 때문에 네. 멀리 50, 가까이 50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원래 100 보이던 게 50만큼 보이는 거고 가까이도 원래 100 보이는 게 50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만족도에 따라서 좀 불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는 100을 보던 멀리 100을 봤는데 왜 50만 보이냐?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파란 글씨로 써놓은 것처럼 뭐 좀 예민하신 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퍼지거나 약간 좀 흐려지거나 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 야간에 특히 뭐 운전, 택시나 이런 야간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라이트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게 야간에 운전할 때 상당히 빛번짐이 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또 가까이랑 멀리를 50 나누지만 또 중간 거리라고 저희가 하는데, 요즘 보통 이제 모니터를 일 많이 하실 때 한 1m에서 1m 50 사이, 그 정도 중간 거리 시력이 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네. 모니터 같은 거 오래 보시는 분들은 또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초점이 그 만능인 건 아니고 단초점을 극복은 하지만 또 그에 해당하는 단점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아마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 어렵네요. 단초점을 할지 다초점을 맞습니다. 할지를 잘 네.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문제를 의사와 상의를 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겠죠. 네, 충분히 상의를 하고 네. 수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킴이라는 분도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황반 변성인 눈에 글씨가 이중으로 겹쳐 보이는 게 백내장 증상인가요? 지금은 주사를 맞아서 재발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황반 변성이 있으신 있으셨나 분, 봐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제가 글로만 100% 판단을 할 수 없지만요. 황반 변성으로 주사를 맞으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막이 아무래도 이렇게 울퉁불퉁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망막이 이제 쭈글쭈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아마 두 개로 보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정확한 건 어쨌든 이제 뒤에 나온 망막 CT나 이제 그런 걸 찍어봐야 알겠지만요. 어쨌든 황반 변성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백내장보다는 그 변성 때문에 이중으로 보일 확률이 많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변성 때문에 네네. 백내장 증세보다는 네, 영킴 씨께 또 적절한 대답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께서도 랜선 건강교실이나 유튜브에 경의의료원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시간에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올려주시면 또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백내장의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백내장의 치료 중에서 또 다른 거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백내장을 이제 성공적으로 치료하셨는데 네. 어떤 분들은 뭐 몇 개월, 뭐 수개월, 3, 4개월 또는 뭐 3, 4년이 지나서 다시 백내장이 온 것처럼 뿌옇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시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마치 수술하기 전으로 돌아갔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와서 검사를 해보면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좀 어렵죠. 후낭 혼탁.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그러니까 주머니에 혼탁이 왔다는 네. 용어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질병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수술을 받아도 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후낭 혼탁. 예, 후낭 혼탁. 그래서 좀 젊을 때 수술한 분들이 잘 올 수도 있고요. 뭐 다른 포도막이나 이런 이제 동반돼 있을 때도 더 빨리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게 이제 이거 다시 수술 받아야 돼요. 네. 이거 나 그렇게 힘들게 받았는데 또 다시 받아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수술을 다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간단하게 사진 보시면 그 가운데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레이저로 한 5분 내외로 간단하게 그냥 이제 통원으로 하실 수 있는 문제고, 구멍을 한번 뚫어 놓으면 다시 생기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라 꼭 수술을 받고 이제 잘 보이시다가 다시 좀 흐려진다 하면 꼭 안과를 찾아와서
이제 훈화 혼탁이 발생했는지 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훈화 혼탁, 그러니까 수술 받으시고 약간 눈이 다시 혼탁해지셨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레이저 수술을 네, 받으시라 네. 이런 말씀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백선아 씨, 작년 초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10월 백내장 그리고 올 2월에 녹내장 갔다고 아마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가라고 하는데요. 너무 무섭다고요. 그리고 너무 단기간에 진행이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나마 좀 늦출 수 있을까요? 뭐 이러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내장, 녹내장 두 가지가 네, 다 네.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녹내장은 또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결국 이제 녹내장, 백내장도 결국 어떤 약간 노화 질환의 일환이어서 이게 꼭 진단받았다고 너무 그렇게 겁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워낙 이제 검진 그 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이제 조금 이제 의심됐을 때도 다 이제 진단을 하고 이제 대학병원에 네. 의뢰가 되기 때문에 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아마 이제 그런 대학병원 전문 병원을 네. 진료를 봐서 내 백내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네. 초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진행이 돼 있는지를 판단 들으시고 녹내장도 뭐 제가 오늘 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제 전 단계부터 뭐 초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눠지는 병이기 때문에 뭐 초기 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그래도 아마 녹내장 같다고 아마 해놓은 거 보면은 뭐 녹내장일 수도 있다는 그런 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검진을 정확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기회에 녹내장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이 녹내장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백내장은 제가 아까 카메라 렌즈라고 했잖아요. 네, 그 네. 녹내장은 신경입니다. 신경. 아, 네. 그래서 눈의 신경이 이제 얇아지고 죽는 그런 퇴화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 속도가 보통 아주 느립니다. 이것도 만성 질환이라 네. 크게 걱정 안 되지만 이제 발견을 일찍 하느냐 못 하느냐가 중요한 병이어서 네. 녹내장은 어쨌든 이제 신경. 백내장이랑 좀 다르지만 같이 검진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다. 네. 자, 그럼 교수님, 여러 가지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치고 그 주의해야 할 합병증은 어떤 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백내장이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10여 분 내외 이렇게 막 당일로 퇴원하고 하기 때문에 다 받으면은 뭐 아주 경과가 좋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실제 좋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제 눈을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합병증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게 이제 그러니까 안압이라고 하는데 눈의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녹내장이 기왕이 있거나 눈 구조가 조금 이제 녹내장에 가까우신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안압이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꼭 그 네. 체크가 필요하시고요. 또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세균, 안내염입니다. 그러니까 눈 안에 염증이 생긴다는 건데 네. 세균이 뭐 수술 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수술 후에 관리가 이제 어쨌든 뭐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좀 눈에 이게 저희가 안대를 좀 씌워드리고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좀 손이 닿거나 물이 들어가거나 오염이 되면 이제 세균이 글로 들어가서 이거는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어서 네. 세균 감염은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또 이제 수술이 물론 다 잘 끝나면 좋지만 마찬가지로 훈항이 파열된다던가 뭐 그 백내장의 고리가 끊어진 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고령 뭐 제가 볼 때는 뭐 90살 100세 분도 요즘 이제 수술을 저한테 받으시기 때문에 뭐 그런 네. 분들은 실제로 아주 약해져 있고 또는 이제 백내장을 좀 키워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네. 수술하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의사랑 상담하고 이제 2차 수술 같은 경우도 다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백내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증세부터 치료 방법 그리고 합병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가장 좋을까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 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오염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 이제 더러운 손으로 뭐 만지거나 비비거나 하는 건 일단 무조건 기피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항생제, 이제 세균 감염을 되면 항생제 안약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안약 넣는 거 외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안약 넣으시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 혹시나 그런 안압이 오르는 際,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거나 뭐 충혈이 심하거나 하시면은 그 즉시 안과에서 질환 그 검진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중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안약 있지 않습니까? 네네. 눈이 간지럽다거나 뭐 시원하기 위해서 넣는데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 것들도 어쨌든 좀 뭐 성분이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수술을 받고 나서는 그 병원에서 주는 항생제와 그 항염증제만 쓰는 게 제일 좋고요. 뭐 병원에서 원래 쓰시던 게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쓰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내장은 노안으로서 많은 분들께서 경험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교수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시면 또 수술하실 때도 크게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백내장은 여기서 조금 잠시 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황반변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반변성은 망막에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황반변성은 이제 망막에 생기는 그러니까 황반에 생기는 변성을 이제 황반변성이라고 하는데 황반이라는 곳에 생기는 그래서 변성. 네. 황반이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서 제가 네. 이제 이것도 카메라로 똑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빛이 결국 들어가면 이제 렌즈를 통해서 안에 필름에 상이 맺히게 되는데 그 필름에서 또 가장 중심, 그러니까 중요한 부위를 저희가 황반이라고 따로 칭합니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망막에서 가장 중심, 핵심이 되는 부분을 황반이라고 그러고 네. 그 황반이라는 곳에 이제 변성이 생기는 거를 황반 변성. 변성, 네, 이렇게 네. 보식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황반, 지금 그림이 저게 황반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눈을 사진을 찍은 이제 실제 사진, 이제 환자 사진인데요. 그 가장 중심, 요 동그란 가장 중심 부위가 황반이 되겠고, 이제 그거를 단면 이제 CT를 찍은 게 이제 옆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가운데 부분이 좀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가장 중심 부분을 황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황반 변성에 대한 그 정의랄까요? 네. 어떻게 내립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황반부에 이제 황반부에도 이제 세포가 있고 신경이 있는데 그 황반의 조직들이 뭐 흉터가로 되거나 뭐 나쁜 혈관이 자라나서 시력이 감소하는 전체를 다 일컬어서 황반 변성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이것도 안타깝게 원인이 나이입니다. 그래서 나이 관련이 제일 크고 뭐 통계에 따르면 65세, 그러니까 고령에서 실명 1위 가장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실명을 할 수 있는 원인 1위가 되는 병이 황반변성이고요. 그럼 백내장보다 더 무서운가요? 백내장은 제때 이제 수술 받으면은 이제 실명까지는 가지 않는데 황반변성은 치료 시기를 조금만 늦춰도 실명이 되기 때문에 백내장보다 더 이제 무섭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나이가 많지 않아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근시, 요즘 아마 뭐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안경 두껍게 쓰시는거나 안경 안 쓰면 이제 거의 안 보이시는 분들 아마 고도근시 있을 텐데, 그래서 근시가 심해도 황반변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카테고리가 다른데 근시성 황반변성,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하여튼 나이랑 근시 두 가지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와 근시. 네. 네. 그러면은 이 나이와 근시 또 여러 가지 그 위험 인자가 있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건 나이와 근시고요. 이제 그 외에도 우리 이제 생활에서 혹시 이제 어떤 위험 인자가 있나 찾아보면은 뭐 좋을 게 없죠. 흡연. 그래서 흡연이 이제 뭐 하루 한 갑 이상 이 시기에 피면은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돼 있고요. 흡연뿐만 아니라 이제 고지혈증,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지질이 높은 경우 또는 혈압이 높은 경우 다 이런 경우도 이제 40% 이상 높게 되고, 또 이제 너무 낮에 야외에 많이 있으신 분들은 네. 자외선을 또 직접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항상 뭐 선캡을 쓰던가 이제 선글라스를 쓰셔야 되는데, 또 어르신분들은 또 워낙 또 그냥 젊으실 때 일한 것처럼 이제 계속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그런 게 다 쌓여서 네. 황반변성이 될 수 있고요. 뭐 가족력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 아버지라든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력도 있고, 또 한쪽에 생기면 반대쪽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양쪽을 항상 다 검사해야 되고, 그래서 네. 그런 게 위험 인자입니다. 그러면은 일반 뭐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이 있다면 황반변성에 걸릴 확률도 높네요. 그렇죠. 아닌 사람들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황반변성의 직접적인 그 원인이 또 있을까요? 이런 거 말고? 황반변성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뭐 나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뭐 다른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긴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고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참 여러 가지로 맞습니다. 네. 문제군요. 네, 네.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네. 네. 자, 지금 방송 보신 여러분께서 그 백내장 또는 황반 변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저희 랜선 건강교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도 나이 관련 황반 변성에 대해서 맞습니다. 나와 네. 있네요. 그래서 이제 초기 이제 황반변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 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질문도 하셨지만 이제 습성과 건성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네. 초기를 이제 건성, 이제 말랐다, 드라이하다는 걸 이제 건성, 그러니까 건기에서 건성이라고 그러고요. 아, 네. 이제 좀 이제 물이 찬 걸 이제 습하다는 걸 해서 이제 습성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황반의 건성이나 또는 습성이란 말씀인가요? 두 가지가 네.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초기, 이게 용어가 좀 많습니다. 뭐 초기라고 해도 되고 건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드루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초기에는 이것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있는지 알 수는 없고요. 이제 보통 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초기가 넘어가서 후기, 뭐 습성, 진행성, 이제 삼출성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그때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시력이 당연히 줄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불거린다, 뭐 이중으로 보인다, 구불거린다 이런 것도 나타나고 또 심하면 이제 아까 실명까지 간다고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래서 나이 관련 황반변성도 갑자기 실명으로 가진 않고 이렇게 초기를 거쳐서 이제 후기로 가고 또 그다음 말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질환이라는 걸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진행 속도가 다르겠지만 평균 이 초기에서 이렇게 심한 경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5년 정도를 봤을 때 한 절반 정도는 좀 진행이 되고 나머지 절반은 계속 무증상으로 가고 그 정도로 아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바다 씨 질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한쪽은 습성 황반 변성이며 나머지 한쪽은 건성 황반 변성인데요. 현재는 산정 특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0.1이 계속 나와서 아일리아 같은 주사 치료제를 받지 못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네, 뭐 실제로 이제 이런 이제 뭐 나오겠지만 이제 황반 변성을 이제 초기에는 이제 무증상이고 제가 치료를 안 한다고 했지만 네. 이제 그 오른쪽 이제 후기 습성으로 넘어가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치료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이제 이미. 특정 아일리아라는 주사를 써놨는데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몇 개의 그런 약이 있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를 이제 꾸준히 받으셔야 됩니다. 한 번으로 치료가 안 되고 뭐 제가 치료는 뭐 30번, 40번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주사를 그렇게 꾸준히 맞는군요. 꾸준히 네. 치료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인 게 그 저희 이제 보험 기준이 이제 시력을 뭐 아까 써놨지만 0.1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인정이 안 되게 그런 0.1 이하는 인정이 안 되나? 안 되게 돼 있어서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너무 나빠지면 이제 약을 못 쓴다는 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너무 나빠지면 이제 약효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보험을 적용을 안 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이제 보험되는 약을 못 쓰고 아마 뭐 비급여를 약을 써야 되거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제 복제약 같은 게 나와서 이제 그런 거는 그 급여랑 상관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아마 전문 병원을 다니시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상의를 하셔서 아마 뭐 치료를 받으시고 계시겠지만 뭐 비급여나 아니면은 그런 복제약 같은 네. 경우 요즘 이제 나온 지가 아마 출시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좀 옵션들이 좀 있으니까 너무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아마 이렇게 다른 급여가 안 되더라도 다른 식으로도 주사 치료는 좀 이어가시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네, 김바다 씨께서 이 비급여로 할 수 있는 그 복제약 비급여는 맞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좀 비싸기도 하고 또 네, 이제 그래서 부담이 되시면 아무튼 복제약은 조금 더 저렴하게 보험이 되는 복제약도 있다라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황반변성에 대해서 지금 치료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치료법에 치료보다 그 전에 이 황반변성을 한번 진단하는 방법이 있던데, 저렇게 뿌옇게 보이고, 네, 그래서 네. 그 증상 관련한 걸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네, 이게 네. 뭐 실제로 환자분들이 보이는 걸 모식도로 나타난 건데, 네. 왼쪽 사진처럼 보여야 되는데 가운데가 저렇게 까맣게 보이거나, 네. 이게 탑이 이렇게 곱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휘어지네요. 휘어져서 보이는 걸 아마 체감하실 수 있고, 실제로 이 외국에서 발췌한 사진인데 사람 얼굴 중심 부분이 저렇게 뭉개져서 안 이게 보이네요.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네. 마찬가지로 이게 눈, 코, 입 정도만 보이고 실제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고요. 마찬가지로 이 중심 부분이 하여튼 문제가 되는 경우라, 네. 실제로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거나 일상생활을 하기에 상당히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할 때 저희가 이건 외래에서 나눠드리기도 하는데요. 네. 암슬러라 그래가지고, 암슬러. 무슨 모눈종이 옛날에 네. 모눈종이처럼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저희가 해놓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일 중요한 건 한눈씩 가려봐야 됩니다. 이게 네. 두 눈으로 보면은 잘 보이는 눈 때문에 그 보상이 돼서 정확히 안 나와서 보통 한 눈을 가리고 왼쪽으로 그 모눈종이를 한번 보고, 네. 또 오른쪽으로 모눈종이를 한번 보고 했을 때 그림의 왼쪽이 정상이고요. 오른쪽처럼 까만 점이 보이거나, 네. 아니면은 모눈종이가 일부가 저렇게 울룩불룩하게 네, 휘어지거나 휘어졌네요. 하는 네. 경우가 있으면 황반변성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병원을 매주 이렇게 자주 오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자가 진단으로 해서 아마 저런 모눈종이 같은 게 이렇게 냉장고에 붙이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냉장고 들어갈 때 이렇게 한 번씩. 예. 그러면 저 모눈종이를 어디서 팝니까? 아니 다 있습니다. 아마 저희 경유의료원 안과에 오셔도 그냥 가져갈 수 있게 배포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아마 큰 큰 대학병원들이 아마 구비가 돼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모눈종이를 집에 부착해 놓고 수시로 점검하시면 황반변성을 조기에, 미리 알 수 있는 발견하실 수가 가장 큰 있겠군요. 방법입니다. 이게 암슬러 격자 맞습니다. 자가진단법.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진단을 하면 네, 그래서 진단은 안과 오시게 되면 아마 혹시 황반변성이 있으시거나 보호자로 오셨으면 검사를 많이 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처음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사진. 아까 제가 망막은 붉게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혈관이 붉게 보이는 게 사진을 플래시 터지는 그런 사진을 찍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CT입니다. CT. 그래서 눈의 CT라고 그래서 OCT 이렇게 저희가 약자를 부르는데, 그래서 네. OCT를 통해서 황반변성을 정확히 얼만큼 진행하고 습성인지 건성인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해 주셨지만 보험 기준을 또 따질 때는 밑에 있는 형광 안저 혈관 조형 검사를 봅니다. 그래서 네. 그 세 번째 검사까지 다 이루어져서 진단 기준이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산정 특례에 들어가서 주사 치료를 할 때 그런 보험이 인정되게 되는 네. 세 가지 검사를 꼭 해야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김바다 씨 다시 추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습성 황반변성으로 인해서 시력이 0.1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경우에 인공 망막 수술로는 어느 정도의 시력을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최신 주제이긴 한데요. 그래서 인공 망막 이 실제로 아직 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시험 단계. 저 인공 망막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찾아봐서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실제 아직 환자한테 시행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고, 또 이게 또 모든 황반변성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 질환, 특정 유전자 질환,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에 선택이 돼서
막 국내 몇 군데 정도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뭐 아직은 그렇게 시력을 뭐 이렇게 뛰어나게 올릴 수 있는 정도로까지 네. 이게 검증이 되지는 않았고, 실제 이제 아예 실명에 가까우신 분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제 약간 이제 큰 글씨 정도 네.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그게 이제 인공망막이라고 해서 아직 연구 중인 부분이라 이제 뭐 당장 시력이 0.1이 안 돼서 이제 막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향후 좀 시간이 몇 년 지나고 충분히 안정성과 이런 게 검증되면은 조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네. 아직 미래 얘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황반변성의 진단을 통해서 이제 황반변성이 이렇게 확정이 됐다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될 텐데 네네. 치료 방법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처음 말씀드린 이제 건성, 무증상 단계는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시지 않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영양제를 처방은 하긴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 개념으로 뭐 아까 많이 드시는 루테인, 네. 많이 알고 계신 그런 그렇군요. 루테인 성분 들어간 항산화제 드리고, 뭐 어떤 오메가3나 그런 이제 눈 영양제라고 소위 말하는 것들이 다 항산화제가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초기에는 좀 꾸준히 매일 복용하시는 게 좀 진행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이제 습성으로 됐을 때 하는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좀 언급이 됐었던 지금 유리체 강내 주사. 그래서 네. 이게 실제 우리 눈 안으로 주사를 맞는 게 되겠고, 처음 맞으시는 분들은 좀 물어봐요. 진짜로 눈에 맞아요? 이렇게 네. 물어보는데, 실제로 이게 눈 안으로 약이 들어가야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팔이나 혈관에 맞는 큰 주사는 아니고요. 이제 현미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는, 그러니까 눈에다 주사를 놓는 거예요. 눈에다 맞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막 그런 큰 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면 막 공포스러울 네. 수 있는데, 실제로 아주 가는 뭐 실 같은 침이기 때문에 뭐 통증이나 그런 게 아주 심하진 않습니다. 막상. 마취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놓나요? 안약으로만 마취해서 실제 뭐 통증은 거의 못 느끼시는 경우 있는데, 이제 실제 그냥 이제 처음 맞으시면 이제 눈에 주사를 맞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쵸. 공포스럽지만 네. 막상 해보면 뭐 3, 4분 내로 그냥 끝나는 시술이라 제일 아주 효과 좋은 게 지금 이제 유리체 강내 주사라고 아시면 되고, 유리체 강내 주사. 네. 이제 그게 안 됐을 때는 세 번째로 이제 레이저 치료입니다. 지금 빨간 레이저가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광역학 치료는 이제 레이저 치료는 이제 보강이 필요하면 하는 거고, 네. 그도 안 될 때는 이제 수술, 이제 입원해서 수술을 네. 하게 되는 유리체 절제술인데,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예후는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유리체 강내 주사에서 이제 해결을 하고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게 치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을 좀 전문적으로 이제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류전원이라는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눈이 황반변성으로 1년 전부터 아일리아 주사를 맞다가 왼쪽은 아바스틴 한 차례 맞고 지금은 안 맞고 있어요. 오른쪽 눈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 이 눈으로 인해서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하셨고요. 또 하나, 오른쪽 눈이라도 관리를 위해서 지금은 아로니아와 영양제 주사를 맞고 있는데, 지금은 오른쪽 눈은 한 달에 한 번씩 아일리아 주사를 맞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질문을 복합적으로 해주셨어요. 같은 분이 하시는 네, 거죠?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제 왼쪽은 아마 한 번 맞으셨다고 한 거 보면 아마 시력이 많이 안 나오셔서 그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처럼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주사 치료를 해도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왼쪽은 이제 아바스틴이란 좀 이제 비보험 약을 맞고 치료를 안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오른쪽으로 아마 아까 밑에 이제 매달 맞으시고 있다 보면 이제 오른쪽이 제일 치료가 가능하신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기적 주사가 제일 치료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맞는다는 건 지금 최대로 맞을 수 있는 대로 맞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격을 짧게 한 달. 네네, 그래서 한 달이. 뭐 잘 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장애 등급은 아마 이제 왼쪽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병원마다 있는 건 아니고 나라에서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정해놔서 이제 본인 시력이나 이런 게 해당이 되면 아마 다니시던 병원에서 이제 이런 소견서를 써서 환자분이 요구하면 이제 가지고 그런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이제 내서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주사 맞으시는 병원에 장애 진단이 내 상태가 가능한지 일단 여쭤보시고 될 것 같으면 아마 의사 선생님이 한번 해보자고 할 거고요. 그럼 서류 받아가지고 아마 내셔서 심사가 되면 아마 통보가 가는 문제라. 그러니까 황반 변성으로 인해서 눈이 아주 안 좋아질 경우에는 또 장애 등급도 받을 수가 저도 있군요. 실제로 장애 등급 대부분이 다 황반 변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래도 이렇게 초기에 항산화제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 때는 이제 요즘 워낙 광고도 많이 하고 약국에도 많은데 이제 루테인이랑 지아잔틴 두 개 이제 들어간 약이 제일 최근 2014년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레즈2라고 이제 여기 쭉 약자가 있는데 그래서 루테인, 지아잔틴 같이 섞여 있는 거 먹는 것이 이제 황반 변성이 발생했을 때도 좀 억제가 되고요. 또 한쪽에 있을 때 반대쪽에도 좀 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영양제보다는 황반 변성이 있으시면 일단 영양제를 좀 꾸준히 드시라고 일단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황반 변성 같은 증세는 없더라도 눈의 보호를 위해서 먹어도 되나요? 그러면? 이제 고령이 되면 아무래도 이게 황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굳이 이제 젊으신 분들 30, 40대 분들이 드시는 거는 그렇게 권유하지 않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이상 고령이시라고 하면은 꼭 황반 변성이 없더라도 어쨌든 황반을 좀 튼튼하게 색소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좀 드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남기현 씨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0대 초인데 20년 전에 백내장 진단을 받았고 현재 시력은 0.5 전후로 흐리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안경으로 보완하려 했으나 교정이 어렵고 빛을 정면으로 받을 때 눈부심이 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얼굴 식별이 어렵고 눈부심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가끔은 엉뚱하게 아주 작은 물체가 보일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백내장 때문인지 아니면 또 수술은 해야 하는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일단은 올려주신 글만 보면 백내장 증상이신 것 같고요. 네. 일단 나이도 좀 이제 80대이시면은 이제 왓스로 확률이 많고 실제로 시력이 한 0.5 정도면 이제 한 절반이라고 보거든요. 정상을 1로 봤을 때 0.5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백내장일 확률이 많고 여기 쭉 쓰신 게 정확히 이제 안경 써도 안 되고 또 밝은데 눈부심이 있으시고 이제 얼굴 정확히 안 보이고 하는 게 이제 백내장일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아마 불편하셔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거 보면은 아마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안과 상담하셔서 아마 백내장을 좀 진단받고 수술 상담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수술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는데 이제 앞에 잠깐 설명드린 이제 생활 패턴이 따라서 가까이 혹시 책이나 그런 걸 즐겨 많이 보시는 경우는 좀 다초점을 생각해 보겠지만 또 좀 이제 고령으로 갈수록 또 이제 그렇게 가까이를 보는 일이 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가까이 볼 일이 많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일반 단초점을 해도 충분하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 교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백내장 또 황반 변성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또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황반 변성 치료 중에서 이제 유리체강내 주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눈에 맞는 주사가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거라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항체 주사입니다. 항체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제 마취가 안약만 넣고 바로 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진 않습니다. 보통 안약을 넣으면 한 10분 정도 마취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술 시간은 준비해서 3, 4분 내로 금방 끝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입원이나 이런 게 전혀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물에 들어가고 이런 것만 주의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 하실 수 있게 되고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주사이기 때문에 그 위생 관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 저희가 처방해드리는 거 일주일 쓰셔야 되고, 네. 뭐 한 3일간은 좀 세수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관리만 하시면 되는 거고, 좀 대략 설명을 드리면 이제 주사를 처음에 한 달씩 3번 맞게 되고요. 네. 한번 시작하면 뭐 가령 2월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2월, 3월, 4월 이렇게 3번은 무조건 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간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발을 빨리 하시게 되면 아까 올려주셨던 분들처럼 한 달씩 계속 맞을 수도 있고요. 네. 효과가 좋아서 재발을 안 한다 그러면은 뭐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점점 늘어나다가 이제 한번 끊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3번 이후에는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고 네. 할 수 있고, 근데 또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완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완치가 아닌가요? 네, 완치가 뭐 되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드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꾸준히 주사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좀 갖고 네.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리체 강내 주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네. 지금 또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인가요? 개발 선인장이시라는 닉네임 쓰신 분인데요. 안압이 조금 높아서 자기 전 안압약을 넣고 있는데 6개월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상이라고 하는데 녹내장 검사를 이번 달에 해야 한다고 해서 너무 힘듭니다. 혹시 검사한다는 쉬운 검사가 없나 하셨어요. 이제 뭐 녹내장 검사가 이제 시야 검사를 말하는 건데 이게 좀 힘듭니다. 네, 네. 이게 힘들다는 게 이제 몸이 힘든 게 아니고 이제 집중을 하고 이렇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네. 저도 한번 몇 번 해봤는데 실제로 젊은 사람이 해도 그 한 15분, 20분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네. 그래서 아마 검사가 좀 힘들긴 한데 저는 그래서 조금 이제 계속 이제 지금 올려주신 분들처럼 아마 계속 정상이시면은 간격을 좀 1년 정도까지 아마 늘려보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뭐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6개월 되셨네요. 예, 그래서 이분은. 뭐 6개월마다 할 수도 있고 좀 저는 이게 괜찮고 좀 힘들어하시면 1년마다 할 수도 있고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녹내장 그 이제 시야 검사라는 걸 해야 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드시라도 그건 이제 필요한 검사고 쉬운 검사가 없군요. 예, 조금 힘드시면 간격을 조금 이제 늘려보시는 걸 아마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교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그 백내장과 항반 변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 시점이 됐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이 눈 건강을 위한 생활 수칙 정말 중요한데 좀 자세히 네네. 얘기를 해주시죠. 이제 보통 제일 또 중요한 게 이제 생활에서 이제 잘 예방을 해야 이제 이런 질환으로 안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어떤 식으로 좀 생활을 하면 좋냐는 걸 요약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눈에 이제 나쁠 수 있는 게 자외선, 햇빛, 네. 햇빛이기 때문에 그 혹시 이제 낮에 뭐 야외에서 생활을 불가피하게 많이 하셔야 될 경우는 꼭 이제 이렇게 모자라든지 네. 제일 좋은 건 이제 선글라스를 끼는 게 어쨌든 직접적으로 자외선이 눈에 주는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금연 뭐 꼭 눈뿐만 아니라 다 안 좋지만 금연이 황반변성을 유의하게 높이기 때문에 이제 눈에 안 좋으신 분들은 금연을 꼭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네. 그 눈도 결국 전신 그 질환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지방이 높은 경우 콜레스테롤 같은 게 높거나 너무 이제 살이 쪄서 이제 대사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눈도 같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나이 드셔서도 이제 이제 적당한 혈압과 콜레스테롤 유지하는 운동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이 되시면 이제 황반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뭐 항산화제, 루테인이라든지 비타민 같은 걸 이제 여력이 되시면 그래도 하루에 한 알 정도는 좀 이제 보충해 주시는 게 좋고 네. 이제 음식을 따지자면은 채소류가 좋습니다. 그래서 색깔 있는 채소, 뭐 브로콜리 또는 뭐 블루베리 뭐 이렇게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가지 같은 거. 네, 색깔 있는 것들이 다 황반에 되기 때문에 네. 색깔 있는 과일을 좀 찾아서 일부러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뭐 정기적으로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내 눈이 괜찮은지 검진 받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혹시 여러분께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다시 한번 교수님 모시고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백내장, 황반변성 이렇게 쭉
그 여러 가지 내용과 그리고 생활 수치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교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네, 어쨌든 요즘 이제 고령화, 뭐 100세 시대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제가 말씀드린 백내장이랑 항반변성이 유병률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환자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냥 눈이 나빠진 노안이랑 이런 질병이랑은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진료 오면서 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속상하거나 가슴 아픈 게 이제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 그래서 예, 네. 대부분 아니 뭐 나이 들어서 백내장 조금 있는 건 당연하지. 예, 뭐 나이 들었으니 좀 덜 보일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해서 병을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도 힘들고 이제 주사도 효과가 없을 뿐더러 이제 보험 적용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제약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네. 이게 병이 진행돼서 오면은 이제 저희 입장도 치료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개인적으로 속상하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너무 이제 나이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평소보다 좀 확실히 떨어지거나 아까 말씀드린 한눈씩 해보는 네. 암슬러를 해보시면 더 좋고 해서 뭔가 또 없던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그거를 그냥 너무 광가하지 말고 빨리 좀 예약을 해서 개인 병원을 거쳐서 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대학병원을 먼저 오셔도 되고 해서 검진을 받고 상태를 보는 게 눈을 살릴 수 있고 실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눈은 몸 중에서도 전체 뭐 9할을 차지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이상이 있더라도 교수님 말씀대로 병원을 찾아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경희대학교 병원 안과의 김기영 교수님 모시고 백내장과 또 황반변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오늘 장시간 얘기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